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언론계의 수사반장 최경영. 가짜, 과장, 선동뉴스는 최반장에게 걸리면 끝장납니다. 오직 진실만을 찾는 열혈반장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제7광구 검은 진주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런 노래 들어보셨으면 연령대가 꽤 되시는 분으로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라떼 세대라고. 예,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스 호스 세대. 예. 석유 매장지로 오랫동안 알려진 7강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KBS 보도본부 홍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오윤혜 씨. 네. 예,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1주인데. 예, 네, 그러네. 예, 맞네. 2주 만에 네. 예,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오윤혜 씨와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네. 1주 동안, 예, 2주 동안이죠. 네. 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주 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예. 제가 입단속을 잘못해가지고 못 나오게 입단속을 됐어요. 잘못해서? 제가 예. 공중파는 자주 나오질 못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네. 마무리를 짓고 네. 7광구 이야기는 이게 산유국 이야기인가요? 아니, 석유 얘기죠. 영화 말고 예. 옛날에 한 10년 전에 괴물 폭망한 영화. 네. 괴물 나와서 그 폭망한 영화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고. 그 영화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안성기 나왔나요? 그 네, 영화? 하지원 씨. 하지원. 네. 하지원. 예. 예, 그렇게 나왔었군요. 이게 이게 흥행에는 참패를 했고. 예, 참배를 했고. 저도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7광구 주제라고 해가지고 예. 그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오늘.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7광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몰라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라떼 세대라고 했지만은 그런 70년대, 80년대 이때 좀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50대 예. 이상 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음악이 정말 낯이 그 귀에 익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한 번만 제가 예?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 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칠광구 검은 진주 칠광구 너무 잘. 사운드 죽이지 않습니까? 쫙! 치고 야, 저게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네. 이게 워낙 많이 막 이렇게 계속 틀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예. 저 칠광구라는 게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80년대 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이때까지 아. 저 노래가 왜 나왔냐면은 예. 칠광구라는 데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거 터진다. 그래서 다들 부자 된다 이제.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 그래서 저 칠광구라는 그 모티브로 해서 저 노래가 나왔었고 했지만 실제로 칠광구라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그리고 다 잊혀진 영토가 되고 잊혀진 이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매우 아주 복잡하고도 매우 중요한 히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애써 쉽게 말해서 버린 자식 취급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칠광구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상대는 일본입니다. 예, 이게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칠광구가 일단 땅이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대륙붕이죠. 대륙붕. 왜 광구예요? 광구라는 거는 네. 광권,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도 지혜는 자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석탄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관건을 갖고 있는 그 구역이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7번째? 1광구부터 시작해서 2광구, 3광구, 4광구, 5광구 쭉 다 있는데 네. 1광구부터 6광구까지는 우리나라 서해부터 남해까지 바로 옆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7광구는 네.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동해 쪽에 있습니까? 아니 남해 쪽에 제주도 남해 남쪽. 쪽에. 제주도 남쪽에서 한 400km 정도 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음. 솔직히 일본에 더 가깝거든요. 이게 그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 야 저렇게 일본에 가까이 오키나와 바로 앞인데 그래요? 저걸 어떻게 네. 한국 땅이라고 했느냐. 왜냐 1970년대 초에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죠. 예. 저걸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가 많다고 그때 유엔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드려야겠네. 그래야만 이해를 하실 예. 테니까. 1968년에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있었대요. 예. 여기서 타이완에서부터 오키나와 이르는 데까지 쭉 여기를 동중국해라고 하잖아요. 예. 동중국해를 쭉 자원 조사를 한 거예요. 음. 여기 뭐 석유 목적은 석유였지. 예.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해봤더니 음.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7광구예요?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그러니까 1968년에. 68년에 유엔에서. 예. 그러니까 타이완에서부터 오키나와 사이가 굉장히 넓은 바다잖아요. 우리 동중국해. 예. 여기에 이제 7광구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노다지라고 하니 덜컥 이거 우리 땅 하고 선언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땅 그러면은 선언하면 우리 땅이 돼요? 우리 땅이 됩니까? 그게? 그냥은 안 되지. 예. 당연히. 네. 거기서 국제법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 땅이라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국제법이 대륙붕이라는 게 물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부터 이 대륙붕이 얕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져. 연장이 돼서 예. 붙어 있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그 7광구라는 부분이 음. 제주도하고 한 덩어리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일본은 예. 거리상으로는 일본하고 훨씬 더 가깝지만은 예. 공교롭게도 그 오키나와 앞에 깊이가 600m 되는 해구 그러니까 심해 계곡이지. 예. 계곡이 딱 있어갖고 이렇게 딱 단절돼 있구나. 연결이 안 되는 국경선처럼. 거야. 그럼 우리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 땅이네. 제주도에서부터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밑바닥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해저 밑바닥에서 보면 거기까지가 우리 네, 땅. 우리 땅인데? 그거 우리 땅이네. 네. 우리 땅이죠. 그때는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얼마나 예. 이게 그야말로 속이 탈 거예요. 예. 아니 거리상으로 오키나와 바로 앞인데 왜 이게 니네 땅이야 한국 땅이야 이게 말이 되냐 했지만은 예. 그 당시 국제법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거 우리 땅하고 해서 일본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주는 경제 차관도 끊겠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왜 니네 땅이라고 우기느냐 이 노다지라고 하는데 예. 일본 우리도 좀 가져야지. 음. 경제 차관도 끊겠다 뭐다 하니까는 그 당시에 정부가 뭐 제가 박정희 정부가 다른 거 뭐 공과 를 다 많이 차차고. 있잖아요. 예. 요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독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냥 석유가 노다지래니 그래서 차관 다 끊겨도 좋다. 이거 그냥 선포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이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지 예. 돈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아니면 석유를 파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일본이 먼저 제안을 해와요. 음.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음. 반반씩 나누자. 아. 공동 개발하자 우리 이거. 아. 그땐 기술이 있었어요, 일본은? 일본은 아무래도 기술이 있었죠. 그게 공동 개발하자고 한 거는 70년대 넘어섭니까? 74년도에 이제 74년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지금 우리가 파낼 수 있는 기술 어디 석유가 묻혀 있는지도 우린 모르고 그러니 반반씩 뭐 나오면은 반반씩 나누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름도 수상하다. 그때부터는 7광구가 아닌 JDZ, JDZ. Joint Development Zone이라고 야. 이름을 바꿉니다. 네. 공동 개발 구역. 그렇죠. 공동 경비 구역 같은 그런 거네. JS A 같은. 똑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게 78년도에 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예. 1978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파내기 시작해요. 탐사도 하고 뭐 몇 군데 뚫어봐요. 예. 7군데를 실제로 시추를 합니다. 예. 네. 실추를 했더니 3군데 시추공에서 가스와 천연가스와 이제 그 석유가 나왔어요. 물론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뭐 경제성이 있는 양은 아니었었고 물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유엔에서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에 나중에 보니까는 기름은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좀 떨어지지만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이 10배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천연가스가? 네. 그러니까 노다지라고 이거 우리 땅 차관 끊겨도 우리 땅 이제 해버린 거지. 엄청나네요. 네. 예. 그래서 80년대 초까지 아까 노래 들었던 그 7광구 노래가 나올 때까지 예. 그때 시추공을 해서 석유가 일부 나오니까는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났지. 예. 이제 뭐 이거 산유국 되니까 우리 부자 됐다. 저도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예.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야 이제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어. 부자 나라인데 뭔 공부야. 이렇게 노르웨이나 했었거든요. 스웨덴처럼 예. 뭐 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냥 놀고 먹어도 다 복지국가 되는 그렇지.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예. 1986년에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해요. 왜요? 그리고 다 철수합니다. 왜요? 왜요? 네. 그냥 철수를 했겠나. 속셈이 뭔가 있었던 꼼수가 거지. 있을 것 같아. 일본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1978년에 같이 개발하자고 했다가 네. 86년에 갑자기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경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려는 여기 경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물론 그런데 시추공을 해봤는데 겨우 7광구 면적이 남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이 넓은 면적에서 시추공 겨우 7개 딱 뚫어봤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뭐 유의미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나왔는데 예. 여기 경제성 없어하고 그냥 다 철수를 해버리거든요. 그 우리나라 엄청나네요. 할 수 있는 남한 건 면적 없었구나. 정도 되면은. 그렇죠. 굉장히 예. 면적이 크죠. 네. 그러면은 딱 다들 생각하는 게 그럼 잘 됐네. 그럼 한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포기하면 되잖아요, 권리를. 그렇지. 근데 조약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예. 그 당시에 양국이 개발이나 탐사나 시추는 물론이고 탐사조차도 양국이 동시에 같이 동의해서 해야만 한다. 어느 일방이 하기는 못하게끔 이렇게 조약을 체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철수하니까는 한국이 혼자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못하게 된 없어. 거예요. 거기다가 뭐 자원이나 뭐 기술도 없어.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 이후로는 1986년 이후로는 여기가 노다지라고 하는데 예. 시추는 물론이고 시추공 한 개 뚫어본 적도 없고 탐사선이 가서 탐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일본만 사실은 시추를 해본 거네. 우리는 아니, 사실 시추는 그때 같이 7개를 같이 뚫어본 거죠. 예. 근데 같이 뚫었지만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랄지 시추할 어떤 능력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지만 예. 어쨌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기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는 7개를 뚫어보고 야 여기 뭐 진짜 나올 수도 있겠네. 실제로 지금도 7광구 그 JDG 바로 옆에서는 중국의 유전들이 해상 유전들이 한 4개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아, 중국 유전이 옆에 있어요? 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 그게 오키나와 옆인데 그게 또 중국 땅이기도 합니까? 오키나와에서 한참 그러니까 이 남한 면적 정도 된다니까 이게 야. 면적이. 그러니까는 고기를 7광구를 중국이 넘어오진 못하고 예. 그 옆에서 이제 해상 유전들을 4개를 가동해서 그게 상하이까지 파이프라인으로다가 가스 그 파이프가 가서 중국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국이 발표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먼 거리를 파이프라인까지 가설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그 가는 거로 봐서 상당할 거다 매장량이. 상업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네.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왜? 1986년 이후에 네. 그냥 잊혀진 영토가 돼버렸거든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일본이 예. 개발 거부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뭘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조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게 일본이. 국가 간의 협정이니까 조약을 조약이니까. 1978년에 맺을 때 음.
이게 항구적인 그 영구한 조약이 아니고 네. 50년 동안만 이걸 조약을 일단 체결하자라고 했거든요. 50년. 네. 예. 언제가 그러니까 50년이요? 2028년이죠. 8년 남았습니다. 2028년이네. 8년밖에 아. 안 남았는데? 네. 예. 8년 뒤에는 네. 이 조약이 일단 그 다시 갱신을 하거나 네. 깨지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좀 안 했네. 예. 왜 왜 중단했나? 중단했느냐? 네. 국제법이 바뀌었어. 국제법이 국제법이 어떻게? 82년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라는 걸 새로 개정합니다. 왜 아. 흔히 말하는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200켈이 그게 바뀌었구나. 그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예. 대륙붕도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돼서 어느 나라하고 연결됐는지 만든 이것 때문에 네. 나라마다 분쟁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그렇지. 예. 이게 니네 땅이다 내 땅이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덴마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예. 유엔 국제해양법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예. 대륙붕도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서 반 딱 가르자. 반 딱 갈라서 네. 예. 그 영유권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해가 그쪽 영해가 돼버리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은 JDG 이 7광구를 갖다 반반으로 딱 나눠 보면은 예. 거의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오키나와 대부분이 쪽이 다 예. 90% 이상이 다 일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도 아마 제가 일본 입장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땅이 땅속에- 되니까. 땅 속에 있는 석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굳이 아. 지금 이거 개발해서 국제법이 이제 우리한테 일본한테 유력에 바뀌었는데 네. 굳이 지금 이거 뭐 해갖고선 한국하고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어? 야 이거 그냥 50년 동안 그냥 나도. 버티다가 2028년 되면 조약 깨버리고 국제법에 따라서 반씩 나누자. 자 한국 니네 땅 갖고 가 우리 땅 갖고 갈 테니 해서 예. 그때 개발하겠다는 심사 아닌가. 네. 그 한국은 굉장히 적은 땅을 갖게 되고 지금보다 한국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없어. 거기에서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죠? 예. 그게 84년도에 국제법이 바뀌면서 예. 200캐리라고 하니까 네. 86년도에 야 이거는 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철수해버리고 그렇죠. 네. 안에는 사실은 꿍꿍이야 다른 꿍꿍이가 따로 있었네요. 예. 참 일본답다. 근데 예. 일본도 어떻게 보면 예. 공동으로 하기로 한 조약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하자고 했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조약에 있어서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귀책 사유로 우리는 삼아야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이걸 그렇지. 위반했다라는 부분으로 네. 이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좀 그 대응을 해나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똑똑한 아. 질문이셨어요. 아, 아니 씨름을 할 때도 삿바 싸움을 너무 많이 하면은 경고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삿바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잘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렇게 계속 같이 하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뭐 터무니없는 이유로 뭐 안 만나주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그 증거를 좀 2028년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네. 정말 시간이 안 시간이 없네요.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올해 1월 2일 날 아까 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예. 네.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아. 뭐라고요? 야, 우리 7광구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이제 그 개발 사업자로 내세워서 여기 다시 한번 탐사나 그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 일본 너희들도 같이 하자. 동의를 해서 네. 같이 하자. 어차피 라는 조약은 건- 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약이 예. 돼 있죠. 그러니까 조약상으로는 일본도 동의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1월 2일 날 일단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권자로 지정을 해서 외교부에 우리나라 외교부에다가 자 한국 정부가 이제 이거 할 테니 네. 외교부가 일본 외교부에다가 외무성에 네. 외교상으로다 통보를 해줘라. 예. 네. 한국은 이런 의지가 있으니 일본 어떻게 할 건지 여태까지 저거 한 34년간 묵혀두고 있었으니 이번에 우리 하겠다. 네. 34년. 어. 네. 그래서 2월 말쯤에 한국의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합니다. 예. 한국 개발 들어가겠다. 일본 어떻게 할래? 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외무성에서 답변은 아직 안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예. 한 달 넘었는데. 통상 3개월 정도 안에 이제 그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말 이전에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가 오겠죠. 그런데 오래 뭐 걸리네.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안할것 일본 같아요. 외무성에서 당연히 이번에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다 우리는 어쨌든 실적으로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증거 자료로 증빙 자료로 네. 우리는 뭔가 할 만큼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어쨌든 한국 정부가 네. 계속 그냥 거기를 3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우리 이제 이거 할래. 음. 늦었지만은 라고 지금이라도 한 거는 정말 박수 쳐줄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박수 쳐줄 그렇죠. 일입니다. 예. 네. 근데 왜 갑자기 34년 우리가 아니 그 전에 정부는 우리가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랄지 해양 시추 능력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거기에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 정말요? 그럼요. 오. 조선해양 강국이 어떤 의미냐면 네. 배를 뭐 상업선이랄지 왔다 갔다 하는 뭐 LNG선이랄지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북극의 쇠빙선 있잖아요. 쇠빙이요? 그러니까 얼음을 뚫고 가는 그 쇠빙선. 오, 네. 그게 북극에 또 그 석유가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연자원이. 네. 그래서 쇠빙선을 만들고 거기를 또 시추를 하는 그 시추선도 다 만들어요. 한국이. 그럼 왜 진작에 트라이 안 한 거예요? 시도를 30몇 년 동안? 그러게요. 제가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좀 이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시도 자체가 아니고 예. 아예 여기를 갖다가 그 버린 자식 취급했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저는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음. 유엔에서 이 대륙분과 하도 나라마다 대륙분이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덴마크하고 러시아, 캐나다 이쪽도 분쟁이 있고 호주하고 뭐 동티모르 이런 나라도 분쟁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예. 이라크하고 네. 저 쿠웨이트 간에는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음.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엔 그때 대륙분 한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지들 말고 다 세계 각 나라들 대륙분 있는 나라들은 이게 왜 니네 대륙분인지 그 증빙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조사해서 제출을 해라. 네.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주겠다. 누구 오, 땅인지. 훌륭한데? 네, 네, 네. 대신 허투루게 조사하지 말고 예. 이거 조사하는데 꽤 그 어려우니까 10년이란 기한을 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줬지. 그런데 예. 2009년 5월 12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예. 문서를 제출할. 예. 그래서 한국도 그때 이제 공무원들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솔직히 일본에 가깝긴 하지만은 예. 국제법도 바뀌었고 그렇죠. 우리한테 사실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이게 왜 한국의 그 권한에 아예 있는지 그걸 유엔에다가 한 영문판하고 국문판으로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유엔에 우리의 제출할 논리. 예. 우리의 논리 왜 이게 한국의 권한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작성을 다 해뒀습니다. 네. 뭐 돈도 꽤 많이 들어갔고. 예. 근데 2009년에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울 때 이제 내야 되잖아요. 예. 1등으로 낸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어디였냐면은 러시아가 제일 처음 냈어요. 유엔에다가. 아, 그래요? 한참 전에 그 데드라인 한참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51등으로 당일날 쿠바가 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이걸 안 내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에? 그렇죠. 안 아니 냈다고요? 우리는 했어요. 이미 작성을 해놓고 왜 안 내요? 150페이지짜리를 150페이지를 작성을 해놓고 완전히 안 낸 건 아니고 네. 정식 문서를 낸 게 아니고 8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예비 문서라는 게 있어요. 예비 문서라는 거는 유엔에서 이게 조사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재정적인 능력이나 과학기술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일단 어디까지가 너네 대륙붕이라는 영토라는 걸 라인을 일단 그어봐라. 그리고 그 근거는 나중에 추가로 다 그럼 제출을 해라라고 일종의 그냥 좀 봐준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거기다 내버린 거예요. 8페이지짜리를. 왜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상한 플레이를 해? 150페이지를 이게 만들어 놓고 2009년도에 2009년이었죠. 누구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뭐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이명박이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때 그래요? 유엔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 여러 그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때 4대강 팠나? 강바닥만? 아, 진짜. 50명 정도의 이제 그 심사위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거기 박용환 교수라고 예. 네. 그 심사위원이 유엔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 저희가 이제 그때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때 사실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라는 게 2009년도에? 2009년도에 한국이 이걸 안 냈을 때 아. 야 이걸 야. 다 만들어 놓고 왜 안 내느냐 이걸 네. 포기한 거 아니냐. 그때 방송도 했습니까? 방통했죠. 그때 외교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죠. 시청자들 이제 항의 때문에. 근데 왜 안 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 먼저 그 유엔 그 박용환 유엔 심사위원이 말하는 게 유엔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비 문서로 내게 한 거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 그 유예기를 좀 봐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아니 한국이 왜 여기다 냈느냐라는 심사위원들 그렇죠. 당연히 의문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예. 라는 부분이거든요. 눈치 봤나? 일본? 그때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었나? 그 일본이랑? 당시에 예. 그 여기 외교부 제가 이제 쭉 그 찾아봤던 사람들이 예. 외교부 그때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제 민간 자문위원들 이제 국제법하고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때 내가 그 인터뷰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일본 외교관들과 사전에 만나서 협의할 때 그러더래요. 한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분 경계로 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강력한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일본이 물론. 그러니까 아. 또 다른 자문위원이 예.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해서 일본의 논리에 순응을 하는 사람이 우리 정부 내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한일 중간선으로 경계가 나눠질 거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더라. 근데 중간선으로 그어지면은 이 7광구 거의 대부분을 잃는 건데 일본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느냐 라는 거고 네. 외교통상부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교통상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외교부는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를 원치가 원치 않은 거지. 않았던 거네요. 그냥 이게 불거지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잘 그냥 모르니까.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게 2028년이 될 때까지는 이슈가 되지 1985년에 않습니다. 일본은 철수를 해버렸고 네. 2028년에 조약은 끝나는 거고. 그냥 그렇게 그럼 버리-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은 야 그때 7광국 노래는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뭐 잘 안 나나 봐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잊혀질 줄 알았던 거네요. 그 당시에 근데 또 홍선 선배가 이거를 집요하게 10년 그렇지. 전에 했네. 10년 전에 이걸 네. 제가 했던 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외교부 대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외교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형님 뭔데 그랬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설마 어머. 150짜리 그 페이지짜리 두꺼운 거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안 내고 그걸 포기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물론 얼굴을 다 이분들이 내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예. 그냥 말로만 인터뷰를 한 부분이 외교통상부 직원이 근데 정확히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예. 이게 외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예. 외교부에서는 일단 예비 문서를 제출하되 정식 문서도 만들어 놓자. 그래서 두 가지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본의 반대가 심하면 그냥 예비 문서로 8페이지짜리로 가고 일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주면 정식 문서를 제출하자 했는데 일본에서 워낙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예비 문서로 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외교부 직원의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일본 야, 눈치 보고 이건 살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같은데. 국익을 지켜야 될 외교부가 그래서 일단 국제법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백기투항한 거네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거죠. 머저리들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해가 안 이건 돼요. 무슨 뭐 그 당시에 데드라인이 그래서 예. 지나갔습니다. 2009년 5월 10일이 지나갔어요. 예. 그럼 내지도 못하고 150페이지 예비 문서 그건 못 냈죠. 8페이지. 다시 못 낸다고 냈지.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추가로 낼 수는 있어요. 일단 예비 문서를 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 추가로- 각종 논리가 우리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0페이지짜리는 있는데 예. 8페이지짜리는 짜리는 그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냥 없고. 여기까지 그냥 우리 거예요 하고서는 했지. 왜 그런데 우리 건지는 나중에 말할래. 일단 말 안 할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150페이지. 아니 그래서 나중에 내면 되지. 네. 근데 그걸 안 내더라고요. 계속 안 냈어. 그래서 어머. 2012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네. 2012년도에 또 하셨어요? 첫 번째 아. 2009년에 낸 거는 예. JDG 한일 석유 전쟁 제목이 네. JDG 한일 석유 전쟁 해서 이걸 갖다가 했고 2012년에 끝까지 또 안 내길래 예. 3년 동안 안 내고. 2년 뒤 2011년에 냈다. 제가 네.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2년 동안 또 안 내길래 전 낼 줄 알았거든요. 네. 안 내길래 또 한 번 냅니다. 이번에는 한중일 대륙봉 전쟁. 네. 한중일 대륙분 중국도 전쟁. 하나 꼈어요. 약간 예. 좀 달리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했더니 예. 이때도 이제 또 홈페이지 외교 홈페이지 또 다운됐어. 예. 그러니까 그거 나가고 나니까는 그 다음 해 네. 바로 그 몇 개월 뒤에 정식 문서를 내더라고요. 내긴 냈어요. 아. 내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 문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 봐. 유엔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그거는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니죠. 근데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죠. 어떤 논리로 어떻게 이제 그 국제법 관련된 사람들을 심판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이다.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의 논리는? 옛날에 어쨌든 말했듯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연장돼서 여기는 한국이 지금도 JDG라는 그 어떤 그 공동개발 국제적인 네. 규약을 맺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권한이 다는 아니더라도 예.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고 해요. 저도 네.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최근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거는 원래는 한 5년 정도 심사하면은 그 결과를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 교통정리 된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이 내자마자 일본이 그러니까 클레임을 걸었어요.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겹친다? 겹친다. 네. 그러니 이거는 심사하지 말아달라고 유엔에다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아예 심사를 말아라. 예, 심사를 말아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그 웨이팅 리스트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일본의 이의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심사를 안 해서 그 다음에 2028년까지 또 끌겠다 이런 그래서 건가요? 자기들이 다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0캐리니까 네. 자기들 땅이다. 네.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 그럼 재판으로 우리는 한 가겠다는 거죠. 파보지도 못하고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절차는 국제재판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 그걸 쉽게 그냥 순순히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내 주려고 안 한.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선 제가 만약 일본 정부 입장이라면은 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줘야 끝내고 네. 그러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 우리 그 권리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은 네. 국제 재판으로 이제 가자. 가죠. 예. 네. 그럼 가서 거기서 그 판결을 받자. 교통 정리를 받자라고 네. 할 근데 겁니다. 국제재판소로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재판소가 일본에게 되게 유리하다. 거의 일본이 진짜요? 다 예. 아, 뭐야! 일본에 대한 심판관들이 그렇죠. 호의적이고 예, 해양법 전문가들도 많고.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이 일본한테 이렇게 거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 전후에 나중에 그 주요한 유엔의 이사국이 되잖아요. 누가요? 일본이. 우리는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나라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근데 이게 기득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항상 걷어차버리는 형태가 유엔이니까 유엔도 이제 사실은 네. 미국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한 자리씩 해먹는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 영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 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열심히 이제 해보고 있는. 아니 국제법에 그럼 가도 불리하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기자님? 그러니까 그 이게 네.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네. 저도 사실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죠. 이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어쨌든 일본은 질질 끌려고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이 승부수를 띄운 것도 일본은 거부할 게 뻔한데 네. 그럼 8년만 버티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거를 갖다 우리 하겠다 들어갈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할래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런 실적을 계속 쌓아놔야지. 예. 네. 일본이 거부를 하면은 당장 저희 방송 나가고도 가장 댓글에 많이 들린 게 일본이 거부했으니까 단독 개발 들어가자 우리. 이게 지금 시사기획 창으로 이미 한번 보도가 됐죠 또. 그렇죠. 지난주에 방송이 예. 됐으니까 예. 뭐 음. 우리 거기 댓글이 많이 달린 게 단독으로 들어가자 우리. 단독으로. 일본 안 한다고 했으니 조약 깨고 단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일본이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원하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아. 국제적인 조약을 깼다. 한국이 먼저. 그러니 이걸 먼저 국제적인 어떤 송사로 가버릴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방법이 뭐가 그렇겠죠. 있느냐 예. 했을 때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이 7강구를요? 그렇죠. 중국은 중국은 왜 노래요? 땅덩어리도 이거를? 그렇게 넓으면서. 예? 중국은 무슨 논리로 노립니까 이거는? 다 중국으로도 연장돼 있다 이거죠. 아, 실제로 이게 그 대륙붕이 생긴 거는 한국에서 이게 퇴적물이 쌓인 게 아니고 양쯔강에서 다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나 미치겠네, 중국계 더 맞다라고 중화민국이구나. 그리고
칠광구 바로 직전까지 이제 거기 이제 그 유전들을 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자원적인 면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게 해양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위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싸움 나겠는데요. 전쟁 나겠는데. 그래서 예.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예. 자, 이거 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맺은 조약 깨버리면은 중국이 바로 들어온다 여기. 네. 중국이 군함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을 상대하는 거는 훨씬 일본한테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 한국과 계속 이거 일단 지금 당장 시추 안 하더라도 조약을 연장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규범 규약지대로 계속 놔두는 게 일본한테도 유리하다. 그러네요. 설득을 지정학적으로 하자는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네. 한국하고 일본이 만약 일본이 예를 들어 오케이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예. 아씨 뭐야. 중국은 일단 갑자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가만 안 있을 텐데 일본은 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도 좋을까? 그러면은 한국하고는 국제 법적인 거로나 뭐 일본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예. 한국은 그냥 패싱하고 예. 중국하고 여기를 갖다 공동 개발을 음. 맺지 않을까. 아, 일본은 아. 저 왠지 일본 그 아유.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아니 것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하면은 한중일 3국이 3분의 1씩 나누는 거하고 일본 입장에서 한국 그냥 패싱할 수 있으니 예. 중국은 그런데 버겁지 않습니까? 예. 중국하고 반반씩 나누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이 혼자 먹을 생각은 못 할 거예요. 말한 대로 중국이 있으니 중국인 이 국제적인 JDG라는 국제 50년간 맺어진 그렇죠. 조약이, 조약이 있는 있으니까. 지대니까는 못 들어오는 거지. 어. 조약이 끝나는 바로 그날 2028년 6월 22일이 끝나는 날인데 네. 6월 23일 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중국이요?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 전문가. 아니 지난번에 무슨 필리핀이랑 영토 분쟁 남사군 남태평양도 지금 똑같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어. 먹었어요? 아니 그냥 결국 그것도 계속 자원 때문인. 인공섬을 거기다 예.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군함 앞세워가지고. 예. 여기 우리 땅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힘없는 뭐 필리핀 뭐 예. 인도네시아 얘네들은 이 나라들은 예. 뭐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밖에. 뿐이고 예. 그 아니,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그러면은 일본을 설득해라 라는 부분이고 만약 그런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이렇게 반반씩 한다는 네. 생각 왜냐면 그 시나리오가 아주 그냥 얼토당토 아닌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예. 네. 중국이 이 칠광구 옆쪽에 JDG 옆쪽에 유전을 계속 파니까 예. 4개가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5번째 유전을 개발을 했어요. 롱징이라는. 근데 이게 JDG 바로 근처였거든요. 한 예. 5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에다 클레임을 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가깝다. 여기서 이렇게 유전을 뽑아 올리면은 일본 영해에 있는 석유 자원도 다 빨려 들어갈 빨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네요.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개발하지 마라. 네. 라고 해서 중국이 허락을 오케이 했어요. 왜냐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거든 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저러 해서 그거는 잠깐 개발을 보류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5km면 정말 가까운 거리네요. 그런데 해상에서 더 예. 웃긴 거는 일본이 이참에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공동개발구역을 그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을 한국하고 맺었던 것처럼 일본하고 중국하고 맺자 해서 네. 중일 공동개발구역이라는 걸 맺습니다. JDG 옆에. JDG 그러면 겹칩니까 그게 또? 겹치지는 않지. 겹칠 수는 없죠. 겹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거리가 예. 860m 떨어졌거든요. 에? 아, 뭐 하자는 거야. 그것도 일본이 읍소해서 중국을 막 사정해서 우리 공동개발구역 여기 맺자 하고 2008년도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칠광구에서 860m 떨어진 지역에 설정을 하거든요. 야, 거기가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좀 많이 나긴 그러니까 나나 거기에 보네. 자원이 없다는 말은 정말 완전 일본의 그렇지. 말은 일본의 거짓말인 논리는 거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바로 옆에서 중국이랑 근데 그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일본이 시간을 끌고 일부러 철수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민사적인 계약을 해태했다. 뭔가 좀 게으름을 피웠다. 네. 나태하게 해서 사실상 이 계약을 깰 목적으로 계속 시간을 벌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정부가 앞으로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겠죠. 한국 정부는 다 있겠죠? 계획이 예. 있었나 보다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을 설득해서 이걸 네. 갖다 하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다가 니들 어떻게 하려고 던졌으니 그 다음에 일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예. 네. 석유라는 게 한 4, 5년, 5, 6년 이렇게 걸리니까 음. 일본이 거부했을 때는 소송에 들어가야 돼. 먼저 그러니까 걸어야 됩니다. 예. 아, 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 다들 말하는 게 조약이 끝난 2028년 이후에 국제 분쟁으로 소송으로 가는 거는 그건 의미가 100점 없다. 100패다. 아, 의미가 없구나. 의미도 버스 이미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100점 100패다. 조약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계속 뭘 하려고 지금 일본에다가 통보하고 우리는 한다고 계속 배 준비하고 뭐 했는데 일본이 계속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 공동 개발인데 공동 개발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회피하고 있다. 중국하고 바로 옆에 떨어진 데다가 중국하고 이거 개발 구역을 그러니까요. 맺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국제적인 소송을 여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승산이 네. 아예 없지는 않은 거예요. 아예 없진 않다는 거지.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 예. 그때는 이른바 이제 공영방송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뭐 이런 것도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외교부의 관료들 중에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애국심이 높은 분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보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고맙네. 안 그랬으면은 예. 이 사실은 2028년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도 이의 제기를 안 할 거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안 할 거고 아는 국민들도 없고. 이걸 빨리 공론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아니 근데 2009년도에 그렇게 그 어떤 정말 좀 중요한 정보를 줬던 분은 지금 잘 되셨나요? 아니요, 지금 뭐 외교부에선 나가셨고. 왜 그분까지 걱정하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잘 돼야 돼. 아니 본인 걱정부터 하세요 지금. 아니 뭐 저야 열심히 최경영의 경제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저는 이 얘기를 예? 처음 들어서 너무 약간 이거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여기 오는 동안 예. 그 시사 기획 창 예. 그거를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분노가 일기도 하고 어떻게 저는 그래도 뉴스를 매일매일 그래도 뉴스는 보는 사람인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팩트를 지금 발굴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작을 하면서 목적했던 바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이 사실을 칠광구라는 게 존재한다는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실제 전혀 있다는 걸 좀 상관없어, 우리 그거랑. 국민들이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만이 음. 국민적인 분노가 공분이 있어야만이 우리 정부가 움직이죠. 움직일 거 아니냐.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그렇죠. 가뜩이나 자신 없는데 우리나라 행정 조직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광나고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일본이 수출 도발했을 때도 네. 얼마나 특히 조중동이 야 그냥 가서 무릎 꿇고 협상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러니까 외교부 내에서도 또 약간의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군다나 것들은 이런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승산이 높은 것도 아니거든.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봤자 나중에 책임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꽝 나면 그렇죠. 지면. 예. 2009년에도 이거 정식 문서 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가 만약에 유엔에서 일본 편을 들어버리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그렇죠. 왜 근데 그거를 따지죠? 만약에 지더라도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렇지.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싸워나 보고 줄 때 싸워나 지더라도 보고. 줄 때 그냥- 주더라도. 그냥 아니 패싱하는 거는- 코로나19 싸운 것처럼 한번 싸워볼 만한데. 네. 그렇잖아. 예? 제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도 줄 때 주더라도 예. 내가 봐도 거기 사실 우리가 불리한 건 맞다 그런데 예. 지저나 보면은 예. 싸우나 보면은 맞아요. 반은 아니더라도 1%라도 우리가 지분을 받을 그렇죠. 수도 가질 있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일본이 우리를 얕보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얕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야, 그 대륙붕이 근데 참 대단한 거였군요. 그니까요. 예. 이게 그러면 그 조금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는 없을까요?
아, 지금 그래서 그 200캐리 조금 이쪽으로 와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만 좀 이렇게 근처에서 좀 탐사 안 될라나? 남해 밑에? 뭐 그것도 해봐야죠. 지금 예. 울산 앞바다에도 사실 가스전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예, 거긴 하지만 예. 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여기는 그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뭐 그렇죠. 예전에 예. 여기 최소한 한 5개에서 7개 정도 유망한 그 구조가 석유를 매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예. 매장 내 최소한 일단 울산에 한 10배 정도는 될 거다라고 그때 한번 추정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시추 비용이 생각을 해보세요. 해저에 대륙붕을 네.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쵸. 그쵸? 네. 드릴 같은 걸로 막 엄청나게 큰 드릴 같은 걸로 파서 이게 석유가 있는지 뭐 천연가스가 있는지 이걸 감지를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하나의 광구를 시추를 할 때마다 이 시추 진단 비용도 이른바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탐내는 거잖아요. 그 에어리어가 그게 예. 풍부하다고 하니까 시추하는 작업에 비해서 수백 배 이득이 난다는 결론을 내니까 그렇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데 어쨌든 이 오일 가격이 내려가죠. 워낙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떨어지니까. 경제성 문제를 생각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오일 가격, 기름 가격,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저유가가 될 거라고는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아. 일단 우리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확보해 놓고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렇죠? 천연가스라도 네. 한 번도 무슨 인적 자원밖에 없어.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 힘들어요, 힘들어. 천연 자원이 없고 이거 저 취재를 하면서 예. 정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랄지 취재 뒷이야기랄지 한 10년 동안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뒷이야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대로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2009년도에 제가 이걸 처음 이 얘기를 들었던 게 외교부의 이제 대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야말로 정의로운 네. 대사가 네. 그 어목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저한테 말을 해줄 수 있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 된 수 있어. 거고. 그때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될 수 있었던 거고. 대사급이에요, 그분이 대사. 그렇죠. 아우, 네. 장관인데. 지금 뭐 예.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나오셨다잖아. 아, 그럼 다른 거 하시게 치킨집 아니 하시려고? 대사 대사가 설마 치킨집 하겠어요? 원래 다들 장관급인데. 은퇴하시면 자영업 하시잖아요. 대학에 계세요, 대학에. 예. 아, 네. 그리고 예. 이번에도 음. 이 한국에서 이제 석유공사에서 이걸 갖다가 개발업자로 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네. 산업자원부나 외교부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음. 거기서는 이번에도 저희한테 인터뷰를 일절 해주질 않아요. 일단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일단 예. 이게 책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가 우리 외교의 기본 컨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단호한 건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그니까요. 국민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컨셉. 42년 동안 조용했으니 나머지 8년 남았는데 더 이상 지금은 왈왈 해야만이 이게 국민들이 이 힘이라도 좀 여론을 맞아요. 등에 업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걸 보고 싶어요.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거. 정부 부처도 말이죠. 합당하게. 이거 산업 자원부로 지금은 돼 있지만 네. 과거에는 또 그 지지난 정부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그리고 달라요? 지금도 그게? 통상이 통상이 들어가 있지. 통상은 뭔데요? 미국 USTR처럼 네. 무역 통상 관련 일을 산업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원래는 외교 통상부였잖아요. 아, 네. 외교부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외교 통상부로 넘어갔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산업부에 있는 그 직원들 고위 관료들이 또 외교부나 대사관에 그 상무관으로 많이 가 있고 네. 통상의 일을 대사의 일을 그 넘버 3로서 또 해요. 네. 외국에 가서. 네. 그리고 통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부서로 산업부로 좀 끌어당겨서 쓰려고 하고 그 TO를 관료들 고위 관료들의 TO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렇게 책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일이 아니고 외교부 일이야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그러니까 들고. 산업자원부가 딱 그 말을 했거든요. 예. 이거 사실 확인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산업자원부에서 이거 할 말이 좀 떳떳하게 좀 하자 그렇죠, 해라 사실은. 했는데
이거는 주무부서는 외교부니까 외교부에서 일단 그 해라고 이럴 넘기는데 때는 꼭 주무부서 찾아요. 그런데- 외교부서들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외교부에서 자원탐사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주냐. 경제적으로는 다 이쪽에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 공무원 산업부에서. 법 같은 걸 바꾸면 안 돼요? 아니, 공무원은 약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융통성, 유두리 이런 게 1도 없잖아요. 좀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지금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말하면서 또 일본말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했어? 무슨 말 썼죠? 지금- 유두리? 예. 유두리가 예. 일본 말이에요? 융통성. 예. 네. 예, 일본말 쓰면 안 되고. 좀 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거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예.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유튜브 들어서 그 이번에 방송된 제목이 시사기획창 제7광고 한일 마지막 승부거든요. 예. 7광구 마지막 승부하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제가 최근- 마지막 승부라고 제목을 정했거든.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홍사원 선배가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훨씬 더 네. 아주 그 뭐요? 녹여서 농축을 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 충분히 그거는 유튜브를 많이 봤더라고요. 7광구 해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번에 어쨌든 일본에 그 통보를 한 게 예.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쭉 전에 들은 저희 취재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입장을 다 종합해 본 바로는 먼저 걸어야 된다. 먼저 걸어야 된다. 소송을- 적극적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차라리 먼저 우리가 차라리. 예. 예. 근데 중국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중국은 사실. 그냥 이거 우리 혼자 다 먹을래 예. 라는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를 오히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부분은 좀 좋은 방법이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좋은 예. 방법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예. 일반 시민으로서 오연혜 네. 씨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렇게 기자분들이 정말 이런 홍 기자님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홍 반장님 같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뻔히 아는 얘기 똑같은 기사들 맨날 올라오는 거 전 좀 지겹거든요. 그렇죠.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 몰랐던 그런 기사들을 올려주시면 예. 정말 국민의 입장으로서 너무 좋고 그 오랜만에 정말 기자다운 기자님을 뵌 것 같아서 또 잘생기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나한테는 왜 그런 말 안 해요? 최 기자님 보다가 예, 예. 홍 기자님 보니까 예. 그 자리 좀 그만해라, 바꿉시다. 그만해라, 그만. 그 자리 좀 바꿔. 그만하시죠. 예, 오윤호 씨. 네, 예. 그래서 오늘 뜻깊었습니다. 7광구 노래를 끝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노래는 예, 마지막 노래는 내 바꿨습니다. 나라 내 결에. 마지막 노래는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에.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S 보도본부의 홍사원 기자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윤혜였습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도